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몫으로 남아있는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상규 정치평론가, 박창원 장한대 특임교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중복 수사 논란이 컸던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결국 공수처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간의 수사 경쟁 상황이 윤 대통령 측에 출석 불가하다는 그 논리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윤 대통령 소환 조사 가능성이 좀 달라지겠습니까? 별로 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국에 대해서 침대 축구의 대격돌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헌재 심판 서류 제출을 지금 회피인지 거부인지 계속 수령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전달은 했는데 수령증을 끊어주지 않고 또 압색은 경호처가 국가안보시설이라는 이유로 그 법적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 당당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그랬는데 끝까지 가겠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 당당하다는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수사는요, 검찰이 일단 공수처로 이첩을 했는데 공수처가 15명밖에 검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막상 뭐 긴급 체포니 뭐 영장 발부니 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도 조사를 좀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럴 경우에도 그러니까 경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협조를 또 받아야 되고 공수처가 수사를 끝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소권이 없어서 공소는 또 검찰로 넘겨서 해야 되고 또 그때 가서 검찰이 받아서 더 수사를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겨받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좀 윤 대통령이 친정 출신 인사이기 때문에 좀 거북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이. 또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수사권도 없는데 검찰이 저렇게 사건을 오래 붙잡고 있느냐. 그래서 검찰총장이 전격적인 결단을 내려서 수사권을 넘겼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넘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소환 조사도 쉽지 않고 수사를 끌고 나가기도 쉽지 않고 따라서 다시 나중에 기소할 때는 검찰이 넘겨받아야 되는 아직도 정리는 좀 덜 끝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그런 가운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재차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구체적인 일정은 뭐 조율 중인 상황인데 질문 드렸던 것처럼 역시 윤 대통령 소환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단순하게 수사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수령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갖다가 부정하는 듯한 헌법재판소의 뭐 헌법재판과 관련된 탄핵 재판과 관련된 관련 서류들도 수령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버틸 거냐? 결국은 한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끌기를 하는 이유는 뭐 좀 시간을 벌어서 현재 한쪽으로 내란 계엄으로 확 쏠린 여론을 조금은 좀 우호적인 여론을 좀 확보하겠다. 지지층의 결집을 이루겠다. 어떻게 보면 여론전환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당장 2차 소환을 이제 공수처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마지막 소환 조사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이제 거부를 하게 될 경우에 초유의 현직 대통령 강제 구인 이 아마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지금 내란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 발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최대한 출석을 늦추는 그런 어떤 전략 속에서 여론, 지지층의 결집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여론전에 나설 거다 이렇게 보고요. 공수처도 뭐 국민들도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뭐 검찰과 뭐 수사권이 분리됐던 게 공수처로 이제는 이관이 됐으니까 공수처가 확실하게 명분도 줬고 또 이미 여러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이번이 마지막으로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니까 이제
뭐랄까요, 명분과 절차를 다 거쳤다. 이것마저도 거부하면 이제는 강제 구인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뭐 앞서 뉴스에서 나왔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국민들에게 본인의 무죄나 또는 보수층의 결집을 요구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사태로 흐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사법부가 법원이 좀 전향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오후 2시에 서울 고검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조금 전에 밝혔는데요. 어떤 논리로 대응에 나설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박 교수 말씀하셨지만 뭔가 입장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가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경호처가 막는 것에도 국민적 여론이 따갑고 이게 이제 국가안보시설이라는 건데 집무실이면 몰라도 관절을 계속 국가안보시설이라고 하고 법원이 만약에 영장을 발부한다면 이것까지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좀 내야 될 때라고 본 것 같습니다. 뭐 그 시간은 오후 2시라고 하지만 그래서 아마 석동현 변호사라든가 예. 그쪽에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변호인단 구성이 좀 안 됐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뭐가 그렇게 시간이 걸리냐 할 수 있는데 이게 워낙 방대하고 큰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또 형사소출은 이와 별개로 또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입장을 밝히겠죠. 다만 그 내용을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하실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내란 우두머리,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고 예.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다른 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내란죄가 아니고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다. 물론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 또 여러 가지 뭐 엇갈린 견해 그렇지 않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입장은 밝힐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너무 시간을 끌 경우에는 제가 왜 시간 끌기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이재명 대표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는 뭐 세 가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표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사를 갔다. 이사불명. 문이 닫혀 있는데 수령을 안 한다. 폐문부재.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그 재판 서류를 직접 인터넷으로 송달하는 것도 모자라서 직접 들고 의원회관으로 간다잖아요. 이재명 의원실로. 자,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제가 왜 윤 대통령 얘기하다가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근데 누가 시간이 더 급할 게 없다고 보냐면 윤 대통령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시간을 벌고 시간을 끈다는 전략이 이것도 일종의 재판이라든가 심판에 임하는 전략인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예.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서 과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뭐 보수층 결집이란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예. 아직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라는 말에 방점을 좀 찍고 그렇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 향후 뭐 여론전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 2시에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까요? 뭐 기본적인 논리, 그러니까 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였고 그리고 내란은 없었다.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런 원칙은 계속 기조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폭동과 소요가 없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계엄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하니까 내란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내란의 구성 요소인 폭동 이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폭동과 소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소위 말하면은 보수층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래서 나는 내란범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론전의 주된 키포인트로 삼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문제는 그런 주장도 결국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시스템, 즉 공수처의 수사라든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제 준비 명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24일까지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면으로 거부하고 소위 대통령 관저에 숨어서 문 걸어 잠고 싸울 거냐?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내놓는 그런 메시지들조차도 여론이 이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은 뭐 조금 시간을 끌어서 예를 들면은 뭐 1월 달에 뭐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예. 그 공수처의 그런 수사 일정을 최대한 늦추는, 그래서 나중에 출석하겠다. 아마 이런 정도의 메시지도 좀 일부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던지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버는 쪽에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한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야당 단독 의결로 확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뭐 실제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청문 이제 준비하는 위원장의 이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자리가 앉혔고요. 인사청문회가 23일 날은 민주당 추천 2명의 후보자, 그리고 예. 24일 날은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불참을 했고요. 결국은 탄핵과 관련된 일제의 절차에 본인들은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거다. 예. 물론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따가울 것이고 비판이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논리의 일관성을 갖겠다라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탄핵도 거부를 했었고 당론으로 거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이것도 맞겠다 뭐 이런 건데 일단 국민들의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일단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헌법재판소도 권한대행 임명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고, 여야에서 추천한 후보자 3명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논리로 내세웠던 8년 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당시에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이랬는데, 이것도 이번에는 그 당시에는 대통령 추천 몫이었고 이번에는 국회 추천 몫이거든요. 몫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분과 뭐 국민적인 여론 그리고 법조계의 그런 여론까지 민주당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야당이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권한대행도 결국은 이런 법조계의 그런 일반적인 이런 논리를 갖다가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사실상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추가 임명 이 부분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지금 박창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 국민의힘 측 입장에서 법리적 문제를 들고 있거든요. 일단 아무리 예. 민주당이 뭐 박지원 의원을 내세우고 인사청문회를 혼자 한다 그래도 임명이 안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적으로 임명을 해야 돼요. 예. 임명을 안 하면 도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미 합의했다고 하지만 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입니다. 예. 그런데 야당 2명 중에 원래 1명은요. 이게 여야 합의로 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합의해놓고 왜 이제 와서 또 딴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역시 시간 좀 끌기 전략일 수도 있고, 여당의 또 야당의 단독 청문회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예.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헌법재판관을 누가 보기에도,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창 조 변호사에 대해서는 하루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0.5, 0.5, 1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과거 최근에 보시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3일, 예. 박장범 KBS 사장도 3일씩 했어요. KBS 사장이니 방통위원장을 3일씩 하는 야당이 본인 자당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 이 헌법재판관 후보들에 대해서 0.5, 0.5씩 하겠다는 걸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실지, 이런 면도 당당하게를 물론 윤 대통령이나 예. 국민의힘 측에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 보시기에 모양을 좀 갖춰서, 그리고 무조건 23, 24일 날 할 테니까 들어와라. 자, 지금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너 벌써 대통령 된 거냐? 이 오만 프레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물론 뭐 이 내란 사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나 여당이 잘했다라고 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너무 벌써 어디 용산에다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점도 거대 야당으로서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추진해도 된다.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없다.
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통과시킨 쟁점 법안 6개를 논의합니다.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걸로 알려졌는데 거부권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거부권 행사리라 봐요. 특히 6개 이 법안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 계속 문제점을 봐온 것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논리적으로도 이걸 거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만 야당에서 레드라인을 지금 설정해 놨어요. 이 6개 법안과 2차 레드라인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그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법 이것에 대한 것이 2차 이제 레드라인이에요. 1차 레드라인만 넘어도 탄핵안을 다시 꺼내들 수 있다. 이렇게 1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이재명 대표도 1단 탄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1단이라고 그랬으니까 2단, 3단이 곧 오겠구나. 지금 2단, 3단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단이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10시에 그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는 그 부분인데 이거는 민주당 안에서도 남은 쌀을 정부 예산으로 현금으로 다 사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기류도 있어서 이것까지는 좀 참아볼까 하는 기류도 있다고 해요. 아니면 이것부터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바로 아마 거부권 행사가 되면 오늘 중에도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탄핵할 그 가능성이 전 탄핵 논의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만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또 사상 초유의 일이 돼요.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거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거냐, 정족수 문제가 생겨요. 국무총리로 보면은 150명만 의원이 있으면 되니까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쪽에 밑줄을 그으면 200명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거예요. 제가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 총리가 한 권한대행이 이미 측근들에게 내가 국무총리 2번에 미국 대사도 했고 장관도 뭐 해봤는데 뭐 공직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 내 소신을 꺾고 탄핵을 무서워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오늘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결기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있을 임시 국무회의 얘기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한 권한대행의 뭐 탄핵 소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오늘 거부권 행사의 결과보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보는 거는 뭐 농업사법이나 이제 국회 관련된 입법이 오늘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 국민들마다 이해관계도 다를 수 있고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도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자, 핵심은 뭐냐? 설마 혹시 이번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해서 뭔가 민주당의 입법이 뭔가 그동안에 잘못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어떤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본질적으로는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그 절차 과정이다라고 본다라면은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총리 탄핵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즉 농업사법이나 국회 입법에 대해서는 아까 뭐 한덕수 총리의 그 공직에 미련이 더 이상 없다, 본인의 소신껏 하겠다,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또는 야당에 대한 충분한 거부권 행사의 사유 설명이라든지 또는 대안 제시를 갖다가 통한 향후의 보완 입법을 통한 합의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즉 야당의 양해를 얻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질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입니다. 이 부분마저도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그런 의사가 보이거나 의지가 보인다라면은 당장 오늘이라도 저는 뭐 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소위 말하면 국민의 영린을 건들지 않으면서 거부권을 얼마나 부드럽게 행사하느냐. 사실 이게 정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결과는 사실 거부권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얼마나 부드럽게 잘 풀어가는지가 앞으로 국정이 정말 국가 신인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혼란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질서 있는 탄핵 그 심판으로 가느냐 이런
기로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결과 과정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네. 짧게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견례 비슷하게 해서 만났잖아요. 예. 사실 그 자리를 한덕수 대행은 뭔가 본인이 오늘 국무회의에 이르기 위한 그 하나의 자리 사전에 조율 자리로 좀 기대를 하고 보류를 했던 거예요. 예. 근데 두 사람이 뭐 중앙대 법대 2년 선후배고 뭐 전화도 개인적으로 하는 사이고 덕담 한참 하다가 그 다음에는 서로 할 말만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TV로 보면서 저게 한 공간이 맞는가? 근데 보니까 둘이 마주 앉아서 자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분간 이 전국은 한쪽은 뭐 동으로 한쪽은 서로 계속 이렇게 달리겠구나. 서로 달리겠구나. 평행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볼 때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오늘 1차 아마 마지노선을 돌파하게 되면 예. 마지노선은 원래 뚫린 거예요. 그게 지켜져서 마지노선이 아닙니다. 2차 대전 때도.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더욱 가파른 대결 국면으로 갈 것 같은데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증시 환율 지금 보셨잖아요. 예. 지금 미국에서 어제 폭락한 그 여파거든요, 저게. 예. 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정치권은 시간 벌기니 침대 축구니 서로 각자의 입장만 얘기하고 이렇게 벌써부터 대권을 향한 뭐 이건 경쟁이나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그 인상을 주게 됐을 때 국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말씀해주신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역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총론에서는 정치 복원, 헌정 질서 복구 여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해법에 있어서는 전혀 상반된 견해차만 보였다. 예. 사실은 뭐 대통령제의 한계 그러면서 개헌 얘기를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이제 했는데 예. 그동안에 뭐 헌법이 개헌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있긴 했습니다. 다만 지금의 어떤 계엄 내란 사태가 단순하게 대통령제 때문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6공화국에 그 수많은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계엄과 내란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야당의 개헌 얘기는 사실은 이번에 꺼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통령으로 이렇게 소위 직행하는 거를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뭐 의지였기 때문에 야당의 공감대를 얻기는 힘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생 추경을 얘기를 했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꾸준하게 야당에서 제기해왔던 문제인데 이거를 갖다가 여당에는 굉장히 가시돋친 그 고슴도치 모양으로 좀 방어를 하는 것 같아요. 추경? 그걸 갖다 야당이 주도해? 그러면 결국은 국정을 갖다가 민주당이 이끌겠다는 거야? 벌써 대통령 된 거야? 이런 이제 굉장히 방어적이고 고슴도치 같은 그런 날선 대응을 하다 보니 앞으로의 뭐 여야의 뭐 신경전은 뭐 당연히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거를 갖다가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통한 파면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 그래야지 논란의 종집을 찍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주권 행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는지 이것이 될 때까지는 야당과 여당의 이러한 견해차는 상당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추경 얘기를 한 말씀만 꼭 드리자면 예. 민주당이 지난번 국회의 권한, 그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권한을 다 쓴 거예요. 다 깎았잖아요. 그거는 감액은 민주당 권한이 맞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추경이나 예산을 늘려주는 건 정부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민주당이 아무리 하자 그래도 아니 우리 깎아가지고 일 못하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새해 되니까 이제 지역구 의원들 아우성 치고 하니까 추경해서 SOC 예산 하자는 거냐 못 해주겠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한 대 먼저 맞은 사람 보고 웃어 이러면 그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비유할 일은 아니지만 저 문제도요. 압도적 의석을 가진 그 야당이 특히 민주당이 풀어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는 행세를 한다고 하지 말고 대통령이 될 자격이 충분하구나. 이거는요. 도량과 화해 그리고 여러 가지 테크닉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정치의 힘이 발휘돼야 된다. 이 정치의 힘도 말씀이시죠? 발휘하고 도량을 발휘해야지
그냥 내가 힘 세니까 따라와 하고 멱살 잡아서 계속 끈다고 예.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들 박상규 정치평론가, 박창한 장한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